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.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.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으면 가지고 있던 빚이 다 탕감이 되는데요. 회생은 이자는 이제 전부 다 탕감, 그리고 원금은 최대 95%까지 탕감이 되는데요. 파산 같은 경우는 이제 원금이자 전부 다 없어지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. 이렇게 빚이 다 탕감되고 사라진다는 거는 채무자가 더 이상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, 그럼 그 돈 빌려준 채권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? 그 돈을 누가 대신 갚아주는 걸까요? 이거는 채권의 종류가 뭔지, 그리고 그 채권에 담보나 이제 보증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. 오늘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아까 회생 파산으로 대부분의 빚이 다 탕감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탕감이 전혀 안 되는 빚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빚은 회생 파산으로 면책이 되더라도 채무자가 전액을 다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. 이제 예를 들면 세금, 그리고 또 4대 보험, 그리고 또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못 준 거, 이혼하고 자녀 양육비 못 준 거, 이런 것들은 회생 파산을 해도 탕감이 안 되고 전액 다 채무자가 다 갚아야 됩니다. 회생에서 세금이랑 4대 보험 안 낸 거는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먼저 갚는 걸로 변제 계획을 짜야 됩니다. 임금이나 퇴직금, 자녀 양육비 같은 거는 재단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회생 파산 절차와 별도로 채무자가 결국 다 갚아야 됩니다. 이런 빚들은 면책이 돼도 결국 채무자가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담보 잡고 빌려준 돈 있으면 이제 그거를 별채권부 채권이라고 이제 부릅니다. 근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회생 파산하고 상관없이 채권자가 그 담보 잡은 부동산, 그리고 뭐 채권 뭐 이런 데서 이제 별도로 받아갑니다. 가끔 담보 잡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돈 다 못 받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, 그걸 감안해가지고 이제 회생 계획안을 짜는데, 그렇게 했는데도 못 받는 돈이 생긴다. 그럼 이제 그 돈은 탕감이 됩니다. 이 부분은 담보 채권자도 못 받는다는 거죠.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. 담보 채권자는 이제 채무자가 회생 파산을 해도 담보 잡은 그 물건을 통해 가지고 결국 빌려준 돈을 대부분 다 받는다,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은행이나 카드 회사가 이제 보증서 담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울보증보험 같은 데서 이제 보증서를 받고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또 은행에서 하는 햇살론 대출, 뭐 이런 거는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뭐 신용보증재단, 여기서 보증을 서줍니다. 이렇게 보증이 있는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회생 파산을 하더라도 보증인한테서 빌려준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보증을 들어놓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회생 파산을 해가지고 면책을 받아도 그 효과가 보증인한테는 안 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채권자는 아무리 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한테 내 돈 갚으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인한테 이제 돈 빌려줄 때 지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이제 담보를 설정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이제 보증인으로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담보 세운 은행이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회생 파산을 하더라도 담보 물건이나 그 보증인을 통해서 빚을 회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. 보증 관련해가지고 채무자분들이 실무상 꼭 기억해야 될 게 여기서 하나 더 있는데요. 회생 파산 하는 중간에 이제 보증인이 대신 이제 빚을 갚아주면 그 보증인이 채권자로 바뀐다는 겁니다. 이걸 대위 변제라고 부르는데요. 이 대위 변제를 하게 되면은 채무자는 채권자 명의 변경이라는 걸 신청해서 그 대신 빚 갚아준 그 보증인을 채권자로 해가지고 채권자 목록 그리고 회생 계획안을 수정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. 만약에 이걸 제때 안 하면 법원에서 인가받는 게 늦어지니까 이 부분 꼭 까먹으면 안 됩니다. 자, 그럼 이제 담보나 보증보험, 보증인도 없이 그냥 오로지 신용만 믿고 그냥 빌려준 그런 은행이나 카드사, 그리고 이제 일반 개인들은 채무자가 회생 파산해가지고 면책받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? 이제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. 이분들은 원칙적으로 회생 파산으로 빚이 다 탕감되고 나면 더 이상 채무자한테 돈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. 이 돈을 나라에서 대신 메꿔주는 것도 아닙니다. 쉽게 말해서 그 돈은 그냥 떼이는 거죠. 은행이나 카드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출해 줄 때 뭐 채무자 신용 상태를 다 고려해서 대출금 액수나 카드 한도 그리고 이제 이자 같은 거를 결정을 하고, 또 항상 부실채권 발생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까 채무자가 회생 파산 하더라도 대비가 됩니다. 그런데 친척이나 지인한테 담보 보증 없이 그냥 오로지 신용으로 돈 빌려줬다가 그 사람이 회생 파산해가지고 면책받으면 그 빌려준 개인은 완전히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. 이게 사전에 공증을 받았다거나 압류나 뭐 가압류 또 민사 판결을 받아놓은 게 있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. 회생 파산해가지고 면책을 받으면 신용으로 빌려준 이 채권자들은 채무자한테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. 기존에 가압류 걸어놓은 것도 다 풀리게 되고 민사 판결문도 결국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거죠. 회생의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매달 이제 변제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받는 돈이 있어요. 법원에서 3년 또는 5년간 받는 게 있는데, 파산은 채권자가 거의 대부분 돈을 받지를 못합니다. 결국 개인에게 담보나 보증 없이 돈을 빌려줄 때는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걸 각오해야 됩니다.
오늘은 개인회생 파산하면은 채권자가 못 받는 돈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 채권의 종류마다 그 내용이 다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.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